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정치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른쪽에 띄어 있는 것처럼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인데 곽수산은 이 집을 지키지 않고 또 어디에 가 있는가? 참 이 방송국이 관대합니다. 아니 본업이 도대체 뭐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가면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또 오늘 한번 해봅니다. 곽수산 씨 어쨌든 본업을 잘 하고 돌아오길 바라고요. 곽수산을 대신해서 곽수산 오빠 어디 갔어요? 라 찾는 분도 계신데요. 수산 씨는 본업을 하러 갔습니다. 지각이 아닙니다. 본업을 하러 가셨고요. 오늘 또 이 배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와중에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 바로 제가 와 있으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목요일 순서 좀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시고 해볼 텐데요. 일단 저와 함께할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바로 이 내란 관련된 제보가 쏟아지는 분이십니다. 내란 제보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사조사단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양 의원님? 예, 바쁩니다. 제보는 많이 들어옵니까? 제보요? 예.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머쓱해지는데 당연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이미 뭐 중요한 제보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중요한 제보들은 네. 언론과 여론에 다 알려져 있고 네. 또 이게 내란 진상조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네. 작전 회의가 있었고 군이 얼마만큼 동원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군에 이렇게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예. 저는 주로 이제 내란 수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죠. 예. 저희 사실 후반부에 이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좀 말씀 나왔으니까 예. 내란 수사는 그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판이지 뭐. 그럼 잘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현재 상태로서는 높지 않죠. 윤석열 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수사기관이. 네. 지금 윤석열 씨의 지연 작전을 아주 수사기관이 서포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경찰, 공수처 나눠가지고 네. 서로 싸우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란죄 수개가 내란을 일으킨 지 23일 됐는데 네.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방송 통해서 내가 죄가 안 된다고 방송에서 보수 세력도 선동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내란죄 동원됐던 밑에 절개들은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아니 게다가 뭐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뭐 수육을 먹는다, 장어를 먹는다, 뭐 여전히 똑같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즐긴다 이제 이런 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의 현행범한테 가능한 일인가? 그런 것을 수사기관이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검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 수사가 개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원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어야지 맞는 겁니까? 이 수사는 먼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공수처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네. 검찰은 자기들이 법에 규정된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패범죄의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었죠. 뭐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근데 그 시행령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카테고리 하나가 뭡니까? 직권남용죄. 이와 관련돼서 수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명문상은 내란죄 규정이 없다. 수사권은 경찰밖에 없다. 예.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검찰이 보였던 행태에 비춰봐서는 이상하잖아 지금까지. 네.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 비굴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안면을 바꾼다는 게 정의의 사도가 됐죠. 갑자기. 그것이 그렇죠. 윤석열 씨에 대한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검찰의 전작 행위에 비춰봤을 때 네. 적절치 않고 예. 공수처는 조직이나 능력 면에서
의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고 네. 경찰이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검찰이 이것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주고 영장이 잘 발부돼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종착역은 특검이 하도록 예. 경찰이 수사하다가 특검이 빨리 특검법이 시행이 돼서 그 수사했던 모든 것을 특검에게 인계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이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종합하자면 지금까지의 검찰, 경찰, 공수처 모든 수사가 아무튼 종합 개판 세트라는 건 저희가 좀 익히 좀 들었고. 예, 근데 지금 공수처장 있잖아요. 예, 오늘 뭐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공수처는 뭐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수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길을 좀 열어줬고 검찰에서부터 이쪽도 받았으니까 공수처가 체포할 의지만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하고 당연하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공수처가 제일 늦게 등장합니다. 이 네. 새 기관의 무대에 예, 맞아요, 윤석열 맞아요. 씨 예. 내란 수개죄를 수사하는데 가장 늦게 등판을 했어요. 예, 세계 수사 기관에서. 그러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예, 공수처는 공수처 법에 의해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수사 2차 달라 내한테 넘겨놓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달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넘길 수는 없고 이성민, 윤석열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가져왔으면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넘어간 지가 지금 한 8일 됐습니다. 네. 딱 했던 게 뭐죠? 네. 출석 요구서 2번 보낸 게 예, 전부예요. 오늘 또 뭐 세 번째 뭐 예, 보낸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에 대한 출석이 요구서가 경찰서 2번 보냈습니다. 예, 공수처가 2번 보냈어요. 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4번 받고 안 오고 있어요. 예, 이것은 소환할 의사가 없다. 예, 네. 두 번째,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니까 경호처 대통령이 막았죠. 네, 이것은 뭐 때문에 막았겠어요? 네,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윤석열 씨가 뭐 관제에서 이게 뭐 장어를 먹은지 고기를 먹은지 모르는데 예,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앉아서 늘 방송을 하는 거야. 네. 보수 세력에게 네, 네, 네.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아, 재범의 위험성. 재범성이 있고 이 범죄는 뭐 벌금을 사안이 아니야. 예, 사형 무기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수세 원칙상 당연히 이런 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냐?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언론이나 신문 쪽에만 다 붙여도 나옵니다. 예, 뭘 때문에 어제 뭐 체포영장 청구 단계가 멀리 남았다고 한 거 보고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냥 쌍소리 그냥 예. 귓방매기를 그냥 갖다가 하고 그냥 싶더라고 이거. 귓방매기를. 예.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냐 이거요. 예, 이것은 욕심이 나서 사건을 가져오기는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능력이 안 된 거야. 예, 이렇게 되면은 국민 앞에 이실직해야 됩니다. 능력 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찰로 사건 보내야 됩니다. 네, 또한 검찰도 두 기관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봐주기 짜고 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한 근거가 예, 검찰도 사건을 잊혀보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기록 전체와 증거물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안 보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검찰은 안 보내줘. 예, 검찰은 처음에 수사한다고 나섰죠. 네, 그 막상 나서 보니까 윤석열 데려다 수사하기가 입장이 곤란해. 공수처 달라니까 울고 싶는 빤 때린 거지. 예. 잘 됐다. 국민 보기에는 나는 수사하려고 했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예. 근데 공수처가 벌써 달랑이 나는 준다. 예. 나는 이제 빠이빠이 뒷짐 찌고 예. 완전히 꽃놀이패가 된 꽃놀이표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누가 억울하고 성질을 국민이지. 국민이 그렇죠. 기망한 거지. 예. 네. 그래서 공수처 문제 있다 이것이. 아니, 그러면 저도 너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예. 최혜병 사건도 1년 3개월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결론이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결론이. 예. 그보다 더 큰 내란 수기를 어떻게 수사해요? 택도 안 나는 그러니까 소리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럴 수도 지금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검사 시절에 해왔던 경험대로라면 지금 언론 보도라던가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뭐 정황들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체포영장은 차고 바로 나온다는 넘쳐요. 거죠. 그럼 먼 거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절차가 마음이 길다는 먼 건 거리에 있는 거지. 마음만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 의지가 먼 거리에 있는 거지. 아니, 자료가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희대의 내란범입니다. 네. 49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했고 지금 이 내란의 현행범이 용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장어 먹고 수육 먹고 니나노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잠이 안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장이라는 인간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복장 터지는 거지. 예, 진짜 개판이네요. 진짜 그냥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유, 저도 평생 수사해봤지만은 예, 이건 수사 공수처장까지 갈 것 없고 예, 말단 수사 이 계장만 돼도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소중한 무슨 공수처의 격려로옵니까? 예. 조사받으러 오죠. 그러니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줘요. 공수처장 참.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네. 아주 인사를 잘하셨어요. 인사를 인사를. 어떻게 그 인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 예, 공수처장도 훌륭한 사람 뽑아놓고 검찰총장도 훌륭한 사람 뽑아놓고 아, 참 안목이 계셨어 인사에 예, 있어서는. 예. 아 지금 눈에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 사실 윤석열과 이상민이 같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상민에 대한 수사 내용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과 같이 공범으로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내용들은 지금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공수처는 수사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내용만 들려요. 그러니까 세간에선 이런 표현을 의원님 하더라고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사악했고 경찰은 비겁하며 공수처는 무능했다. 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딱 들어맞는 표현인가요? 공수처는 무능하다. 네. 맞고. 검찰은 사악하다. 네. 경찰은 비겁하다. 얼추 비슷한데. 그렇습니까? 세간에서 그런 평이 나오고 얼추 있어서 비슷해.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얼추 비슷해요. 예, 예.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게 경찰이었고, 예, 예. 제가 5일날에 현안 질의하면서 우종섭 국수본장한테 지시해서 바로 출국 금지를 김용일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행안위에서는 경찰에 많은 힘을 실어주죠. 예,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뒤가 물러. 뒤가 물러. 예, 예. 검찰에 계속 당하면서 커가지고 예, 예. 검찰이 한번 고함 치니까 그냥 깨갱하는 것 같아. 예, 예. 예. 이건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은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예. 표현이지만 경찰도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여줬던 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있어요. 제일 처음 나섰고 예. 그러게 의지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이걸 내버려 뒀어야 된다 이것이죠. 검찰이. 근데 검찰이 이걸 뺏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경찰의 수사도록 도와줬어야 된다 이것이죠. 네. 이걸 뺏어 올라오고 이게 힘을 쓰니까 경찰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이게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고 예. 또 이것을 검찰이 사악하다는 게 이제 그 대목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윤석열을 띄어서 공수처로 준 것. 네. 또 하나는 경찰이 뭔가 달라들라고 하니까 예. 그냥 체포조에 너 동원된 거 아니냐라고 예. 내 후치는 거지 지금. 예, 예, 예. 그 수사본부장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검찰 측에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저희가 엊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네.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 방첩사에서 국회를 간다. 네. 근데 형사 10명을 명단을 보내줄라. 뭐하게? 인솔. 네. 인솔한다. 여기까지 있는데 검찰에서는 체포한데 도와준 것이다. 네. 경찰은 인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솔의 의미가 뭐겠는가? 네. 방첩사 직원들이 국회 질의를 보는 것도 아닌데 네. 경찰이 길제비하냐? 예. 길제비가 아니지. 예. 인솔이라는 말이 네. 경찰이 인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체포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체포하는데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찰도 거의 다 시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인정된 팩트는 뭐냐? 방첩사에서 정치인을 체포로 한다. 거기에 형사 10명이 도와준다. 그 명단을 제출했다. 네. 근데 서로 조우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종수 본부장이나 국수본 관계자들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모아보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우종수 본부장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검찰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수사는 능력도 중요하고 수사는 손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국수본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수사할 수 있지만은 국수본 인원이 실제로 거기 동원된 것도 아니고 예. 영등포 형사 명단만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예.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음.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예. 요 수사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럼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11시에 이제 10시 23분 12월 3일 10시 23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11시 반에 포고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언론 보도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그 보도가 11시에 대검의 그 검사 간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다른 여러 기관들보다도 검찰이 제일 먼저 모여서 그 비상계엄과 동시에 거의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이때 검사들은 그러면 뭘 했는지 뭐 그런 첩보들은 안 들어오나요 요즘에? 지금 10시 23분에 저 비상계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네. 방송에 났고 검사들이 11시에 모였다면은 원래 검사들이 상당히 기민합니다. 네. 그 검사들의 비상 연락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검사들이 미리서 알고 왔을 가능성은 제로고요. 네. 검사의 평상시에 검찰의 어떤 연락하는 속도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11시에는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뭘 했는가. 네. 일반적으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아마 그 검찰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어. 일단은 계엄이 선포되면 정상적인 계엄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과 사법권이 이번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령관의 통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면은 검찰은 뭘 해야 되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음. 검찰 지휘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비상계엄이 철회 요구안이 이제 그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모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검사들도 이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이제 본인들이 움직여서 이게 마치 이제 경찰만 잘못한 게 아니라 검사들도 미리 이제 대비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볼 거거든요. 때는 검찰이 아무리 불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 그 무리한 상상력이 갖고 지금 검찰이 의심받는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동부구치소에 이렇게 독방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네. 거. 네. 네. 또 하나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갔을 때 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 검찰과 국정원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도와줄게. 네. 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부구치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에 질의를 했어요. 네. 문서를 통해서. 음.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예. 뭐 자기들이 허위 사실이 됐으면 책임진다는 각오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없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중앙 선관위 서버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과 검찰이 오니까 기다려라는 말이 과연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은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검찰을 좀 대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아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수사처장을 조사해봤더니 국정원도 민간인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검찰은. 그러면서 계엄이 발령될 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에 검찰 자체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왜 갔냐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지금 증거가 없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없고. 예.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우리 김태형 기자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노네임께서 지금 군에서 제대한 예비군 상대로 전시 대비 비상동원령이 떨어졌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보드립니다. 이제 이런 제보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아무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은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일단 방송에 옮겨드리고요. 저희가 내란 제보센터장이시고 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활동하시는 양분남 의원님께 이제 여러 가지 수사의 방향들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좀 아니 잠깐 정정해야 되겠는데. 예. 저는 내란 제보센터장이 아니라 공익제보센터장. 죄송합니다. 공익제보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이 공익제보센터 생겼냐? 네네네. 내란 이래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예. 여러 가지 그
불법 선거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제보센터를 만들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된 예. 비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 이것을 공익제보로 지정하는 업무를 근데 제가 센터장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란으로만 내란- 국한시켰습니다. 내란 조사, 진상 조사 단원이고.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예.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왜 그러는지 저는 뭐 사실 잘 감이 안 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알고 보니까 내란의 정범이었다. 이분도 네. 내란의 수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근데 여야 합의를 언급을 했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일단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세 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예. 싶은데요. 저희들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탄핵을 하려다가 설마 윤석열과 같이 배를 타겠냐? 예. 또 국정 혼란 수습도 중요해서 윤석열 씨만 먼저 탄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일말에 기대했던 거는 다르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을 임명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왜 그랬는가? 네. 오늘 김용현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한덕수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김용현 씨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 내가 계엄 비상금을 누구에게 했다? 한덕수에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예. 사전에 건의했다고 사전에 했죠. 건의했다고 그렇죠. 이 말을 하나로 한덕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음. 내란에 거의 수개급의 같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건 뭐냐? 김용현이 이야기가 너는 우리하고 한 배를 탔다 이거지. 우리와 운명 공동체야. 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네. 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지.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용현과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해야지. 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 이렇게 해야죠.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미 굉장히 합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웃기는 게 지난달 29일 날 합의했어요. 누구를 추천할 거니까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네. 우리는 다른 두 후보를 하기로 예. 다 합의했고 예. 다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란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합의는 했고 네. 설사 여야 합의를 안 했다 치더라도 권한대행 입장에서 설사 대통령이 할지라도 국회를 지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야 합의해라 말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온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마무시한 거부권 권한 행사했어요. 네. 그건 하고 그것도 여야 합의 됐습니까? 내란법 여야 합의 안 됐습니다. 네. 서로 싸웠어요. 그것도 여야 합의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것을 그것은 거부권을 자기가 행사한 거야. 대통령 권한을 크게. 그런데 임명하는 권한은 또 행사를 안 해요. 네. 너무나 자기적이고 이것은 자기가 안 한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려는 방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에 그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일단은 뭐 로펌으로서의 자격도 못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 사전에 그 한덕수한테 건의를 했다. 요 얘기였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한덕수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네. 아마 그 즈음에서 그 변호인단에서 다시 이제 문자 풀이 옵니다. 사전에 건의했다는 건 그 올해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직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원래는 한덕수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엔 건의를 사전에 건의했다는 것을 이제 작업을 해놓고
이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니까 직전에 한 거다. 이 사람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저는 피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작전을 짜놨다가 그랬다고 먼저 좀 생각합니다. 목적이 달성되니까 네. 또 이 사람이 유리하게 바꿔주는 거죠. 예. 말을 살짝 바꾼 바꾸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사실 너무 보기 안 좋은 수법이라 네. 예, 한덕수 씨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내란 네. 수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내일 그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표결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너무 뭐랄까 좀 제 상식에 맞지 않는 거를 자꾸 질문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힘드네요. 지금 상식에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 탈상식의 시대, 상상도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진실의 시대와 탈상식의 시대여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당연히 어떤 답변이 우리 양분남 의원께서 해주실지 뻔히 알면서도 질문드리기 너무 힘드는데, 자 일단은 내일 탄핵 소추안 만약에 표결한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결이 되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면 200명 이상이 네.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과 직위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권한 대행이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네. 동사입니다.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고됐을 때 이렇게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네. 권한 대행자라는 직책과 직위가 없다. 네. 권한을 대행한다. 예.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했을 때도 또 모든 권한 대행들이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홍길동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홍길동. 대통령 권한 대행 외교부 장관 아무개. 예. 이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과 직위가 있는 게 아니다. 직책과 직위는 그 본래의 직책과 직위다 이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151석. 네. 그러니까 설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더라도 이 그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활동을 한 것은 국무총리의 입장, 국무총리의 직위를 갖고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151석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 말 방금 우리 김 기자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네.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과 직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설명도 필요 없다. 네. 근데 만약 그러한 직책과 직위가 사실상 있는 걸 전제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부차적으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네, 네. 그 사유가 총리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때 사유라면은 당연히 150석이고 권한 대행으로서 사유라면은 200석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 자체가 권한 대행이나 직책과 직위를 인정한다는 전제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필요 없다. 예. 네. 예.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던데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직위를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권한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이 중론으로 많이 읽혀지고 그렇죠. 있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논쟁은 이제 극우 유튜버라든지 보수 언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 이 대목을 다시 반복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죄송합니다. 또 제가 제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 예, 드려야 돼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을 때 그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환율이 이제 1,500원 이상 올라갈 것이고 나라의 경제가 더 흔들릴 것이며 국제의 위상은 더 떨어질 것이며 민주당이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양분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을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경제가 좋아져요. 예. 불확실성 제거는 뭐냐? 윤석열이 구속하고 탄핵 시범 받고 네. 한덕수 탄핵해서 네. 아웃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오히려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고 지금 그런 주장은 보수 세력의 변명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우리 김태현 기자는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시키면 가결시키면
나라의 경제가 더 위태로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극우 매체들이나 이제 그 보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뭐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 박근혜 때와 달리 네. 윤석열 탄핵안이 뭐 가결된 그 순간부터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기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것만 두고 본다면 네. 지금 이 우리나라의 물가,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 상황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네. 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누구인지 예. 외국 투자자들은 다 압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뭐 역풍이 분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급선무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호사님이 제가 다음에 질문할 내용을 또 질문 주셨습니다. 한덕수 탄핵이 만약에 가결됐는데 한덕수가 직무에서 물러나지 않는 상황, 즉 자리에서 버티면 어떻게 하는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 출연하시는 뭐 패널 분들이나 여러 평론가 분들께서도 지금 이 목리의 수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이미 탄핵이 됐고 국회 차원의 탄핵이 됐는데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오늘 그걸 상정을 해봤어요. 예, 지금 현재의 정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치권이 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탄핵 소추안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야 나는 권한대행 때문에 200석 이상이 돼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또한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밀어주고 예. 그러면 충분히 한덕수가 권한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 생각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고민이 깊어지죠. 고민이 깊어지는데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 이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해야 된다. 법원에다 네,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예, 예. 예.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을 보면 네 직무를 네, 직무가 없어. 예, 이거 직무 정지해 빨리. 예, 그 급하니까 빨리 가처분 해달라고 네, 법원에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제가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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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받아들이면 즉시 이제 예. 직무에서 배제되겠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오히려 걸리 이르게 되면은 네. 그냥 난장판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그 난장판이 상상이 잘안 완전 돼서. 이거 되면은 완전 난장판 되는 겁니다. 예,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이시청하고 또 법적 대응을 하겠죠 저쪽에서. 그렇겠죠. 그럼 이미 우리나라는 나라 망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에서 한덕수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덕수 씨는 네. 총리나 권한대행 자리가 욕심난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같이 윤석열하고 같이 운명의 궤를 같이 함으로써 네. 처벌을 받지 않든가 아니면은 뭔가 처벌을 경해받든가 이 논리죠. 그럼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좀 지금 답답하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저 노정면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다 보내보자 예. 이런 의견도 있었죠. 국무위원 전체를 다 예. 탄핵시킨다. 탄핵시킨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탄핵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혹시 최상목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예. 저는 최상목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 그렇게 예. 보는 근거. 예, 근거는 뭔지 좀. 우리가 이게 내란 일어나고 나서 대정부 질문할 때 예. 국무회의를 다 불렀습니다. 네네. 거기서 명시적으로 네. 윤석열 씨 내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반대 의견을 편 사람 손들어 받을 때 조태열, 최상욱 두 사람만 손을 들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아,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 예, 이분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너무 좀 불편한 과정을 계속 드려 죄송하지만 아까 그 질문이 김태형 기자 질문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최상목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조태열이라는 사람까지
또 만약에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은 대안이 어떻게 있는가? 하느냐? 대안이 있는가? 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음,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냐? 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생각되십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 그 목적이 예. 그런데 왜 그러한 윤석열 씨 목적이 실현되어 가고 있겠냐? 윤석열 씨 구속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죠. 형사 조치가 빨리빨리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윤석열 씨 구속에서 목을 쳐버리면요 예. 다 해결됩니다. 아, 예, 목을 친다는 표현에 제가 살짝 놀라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수계 어쨌든 목을 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반란 세력이 네, 반란 세력이 이렇게 큰 집이라면은 네, 지금 거의 일부분만 사법체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계 머리가 남아 있어요. 예, 밑에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 처벌 안 받겠네. 처벌 안 받을 수 있네. 예, 그럼 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안 하죠. 네, 틀림없이 모르긴 해도 수사 진척 잘 안 될 겁니다. 예. 아, 근데 이제 확실히 그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진행 안 됩니다. 형사 그걸 조치가 노린 맞물려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예, 수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23일간 건재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내란이 벌어진 데를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10개 이야기하려도 5개밖에 이야기 안 해요. 예, 살 수도 있다. 네,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돌아올 수 있겠네? 예, 그 내가 참 보복당해. 네, 이런 심리가 되는데 이걸 구속시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단번에 끝내는 것은 역시 당근에 끊는 체포, 구속, 구속입니다. 윤석열 처벌 이걸 하는 걸 보여줘야. 윤석열 씨를 구속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네, 아 저도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이제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엄발이 오줌 넣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저희 할 얘기였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내란에 준동했던 여러 군인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건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뭐 박선원 지금 의원이라던가 네.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금 쿠데타를 동원될 군과 경찰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건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은 그런 네. 물리적 사실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위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지율이 8%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윤석열 씨의 이 고도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 이것을 가장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요? 수사기관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음. 임명 잘한 거예요 지금. 그 임명 잘했다는 말씀은 네.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그렇죠. 행동할 사람들만 곳곳에 이 다 배치를 사람들 해놨다. 굉장히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좀 헷갈려하시는 게 공수처에 이제 경찰관들이 파견돼 있고 그 경찰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있더라도 이 경찰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안 생각하시는 되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럼 경찰이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공수처가 가로막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수사하면 못해. 기록 천장만으로 못해요. 누군가 영장을 청구해야지. 네. 영장 청구 누에게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체포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공수처가 체포 안 영장 되는 거지. 청구를 안 하면 네. 어. 그래서 이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움직이겠다 이거지. 꽉 막혀버린. 네. 진짜 무슨 뭐 우리 체한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딱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자신 개인의 처벌이 두렵다. 즉 내란죄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윤석열이 돌아올지 모를 가능성 쪽에 베팅을 한 나머지 이미 법률 자문을 다 끝냈다. 즉 윤석열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미 분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와야 내란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미 모 법무법인 네. 쪽에 자문을 끝냈다라는 이미 설까지 돌고 있더군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어떻게든 이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이 처벌을 안 받아야 나머지 군인들 경찰들도 다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이제 일말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닥터 스트레인지의 네. 이 1000분의 1 가능성 네.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다 계속 취재하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이 열리고 나서 윤석열 씨의 이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한덕수 권한대행도 구속을 해야죠.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만약 내일 우리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본인의 직무가 정지되면은 한덕수 총리부터 구속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다수의 인물들이 이미 그 사태 초반에는 다 이제 구속감이다. 예, 예. 사실상 처벌감이라고 언급이 됐다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이런 선택을 해버리니까 요건 이제 좀 뭐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왕왕 있지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을 함께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원래 집안이 못 살면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자조 섞이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허공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믿는 곳은 민주당밖에 없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국정의 혼란도 수습하고 네. 이제 그러려고 했던 건데 네네. 이렇게 사람이 나올 줄 몰랐던 거지. 예. 예. 설마 했던. 설마죠. 예.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24일 탄핵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그리고 이제 저 한덕수 씨가 예. 대정부 집을 오면은 예. 그냥 전라도 말로 우장질문인 사람처럼 예. 풀이 죽어가지고 예. 국민 앞에 사죄해라니까 저를 90도로 사죄를 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걸 봤을 때 모두가 네. 설마 저 사람이 이렇게 윤석열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예. 생각을 했죠. 예.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예. 양부남 의원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표정에도 다 진심이 다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수월한 의원도 좀 저는 오랜만입니다. 저는요. 예. 제가 검사는 30년 했는데 예. 제 모토가 솔직하자입니다. 솔직하자. 예. 솔직하자. 정말로 그래도 어쨌든 솔직하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솔직해야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은 오늘 김용현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왜 윤석열이 SNS로 입장 낸다는 얘기 하지 않았었던가요? 그게 이제 그 지라시로 좀 돌기도 했고요. 예. 그 일부 보도가 나온 것도 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SNS에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네. 입장문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을 안 냈는데 입장을 언젠가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간 이제 윤석열의 그 행태를 볼 때 본인 입으로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안 낼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담화문을 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봤는데 예. 윤석열은 검찰 시절부터 본인 입으로 이 어떤 중요한 말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 네. 아마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또 이 관련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입장문을 내는 거 아닌가라고 또 예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 김용현 기자회견, 한덕수 담화 그리고 또 윤석열 SNS 이렇게 이어지면 이것도 이제 여론전의 한 일련의 어떤 흐름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론전이죠. 그러면은 이게 여론전도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게 땔감 같은 것도 장작 같은 것도 자주 넣어줘야 활활 타오르잖아요. 예, 예. 잊을만 하면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윤석열의 메시지나 이런 게 윤석열 측의 이름으로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있다고 보죠. 네. 자꾸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 동력이 떨어지고 네. 이렇게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자꾸 소식을 넣는데 네. 이렇게 윤석열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김용현 측 변호인이 네.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언론사들 대부분이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도를 한 곳을 보니까 한 80여 곳 정도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결국은 윤석열의 그 담화문을 그대로 복붙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 내란 공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 그리고 네. 언론이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보도를 해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언론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지금 MBC하고 JTBC JTBC는 오지 말라 했잖아요. 예. 그 원래 다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오마이 TV 갔습니까? 오마이 TV도 안 갔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있네요. 아니 이거 네. 김영현 씨가 어느 특정 언론사 오지 말라는 것은 예.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그다음 그래서 그런 언론사 오지 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불러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요.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로 들립니다. 그렇죠. 윤석열 씨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었었어. 예. 내란이 아니다. 네. 뭐 이거 경제ውን 울리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한번 혼을 내려겠다. 2시간 만에 끝내기 무슨 계엄이냐. 네. 계엄인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냐. 예.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 저는 내란에 실패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지만 이것을 자꾸 반복해 사람이 듣잖아요. 네. 그거 세뇌가 됩니다. 어. 언론이 그걸 도와준 겁니다. 이번 오늘. 그렇죠. 예. 전 언론이 반성해야 돼요. 이거 보도 하나도 안 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수만 되더라도 처벌을 똑같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 기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수가 된 거죠.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하는데요. 내란죄라는 게 형법에 있는 범죄입니다. 예. 네. 내란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의 전부나 혹은 일부에 있어서 권력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이다. 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야 돼. 네. 그런데 지금 했던 것은 권력의 일부를 배제시키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네. 국헌을 물러나시키는 목적이다. 네. 네. 국헌을 물러나시키는 목적으로 폭동을 행사가 제가 돼. 그럼 국헌 물란 목적은 뭐냐? 그 다음 조문에 써놨습니다. 예. 재정 형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국헌 물란 목적은 강압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국헌 물란이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이게 보장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행사 못하도록 예. 출입 못하도록 했어요. 예. 국회 안에 들은 사람 끄집어냈어요. 음. 이건 바로 국헌 물란 목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예. 문제는 폭동이에요. 폭동. 폭동이 있었나? 네. 이번에 윤석열 씨가 했던 게 국헌 물란 목적은 있었다. 네. 똑 떨어져. 예. 폭동이 있었냐? 예. 폭동이 있었다고 봅니까? 폭동은 없었다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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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중계됐죠. 수 없는 군인과 경찰이 들어가지고 예. 유리창도 깨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 그러니까 폭동입니다. 네. 일견 모든 사람이 보도 폭동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폭동일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요. 예.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7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전두환 씨가 주장을 했어. 나는 내란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예. 통치행위라고 그랬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으로 유리창 안 깼어도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한 것이다. 예. 그래서 폭동이 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가 똑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사람을 현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안 죽였다고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이죠.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내란죄 성립에 대한 깔끔한 정리까지 오늘 양부남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예. 공익제보센터장이시고요. 예. 민주당 정정 잘했죠?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보내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